여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한문 25번째 시간 가족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사실, 집에서. 예, 그만큼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른 과목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멀게 보면 이제 친척도 될 수 있고요. 가까이 보면 어머니, 아버지, 형제까지만 또 가족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보통 친척보다는. 그게 가족이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제까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듯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제 형제, 자매들까지만 이제 가족이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를 때 보통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의 부모를 우리가 세 글자로, 그렇죠, 학부모라고도 합니다. 부모에서 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그러면 당연히 모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리키는 한자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할아버지라는 말은 뭐와 뭐가 합쳐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할이 합쳐진 건데, 할은 원래 한이었다고 합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이 크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순우리말은, 한가위, 한가위나 한별이나 한바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이 크다라는 뜻인데요. 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제 할머니가 됐습니다. 한에다가 어머니, 한 어머니가 합쳐져가지고 할머니가 됐고, 할아버지는 한 아버지가 계속 이제 합쳐져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야, 한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부에다가 크다라는 뜻보다 이제 한자 중국식으로 부르면 이제 이게 근본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조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조부가 된다. 조부의 뜻은 뭐다? 근본이 되는 아버지, 조상이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경우도 같습니다. 할머니도 한과 어머니가 합쳐진 거니까, 이 어머니를 나타내는 어머니 뭐가 오고, 한을 중국식으로 표현했을 때 조상, 근본이 되는 어머니, 근본이라는 글자, 조상이라는 글자가 되는 이 조상조자가 들어와서 조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다른 문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좀 세분화시킨 문화가 있는데요. 아버지 쪽은 친할 친자를 써가지고 좀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쪽은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좀 외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자 두 가지, 친할 친자와 외부 외자가 붙은 바깥 외자가 붙은 게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이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이 풍토가 내려와서 쓰여지고 있는 건데 잘못된 거긴 합니다, 사실. 여자 쪽 집안을 낮추어 부르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의 할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친조부라고 하고요. 그냥 조부라고 했을 때 친조부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쪽의 할머니를 부를 때도 친조모라고 합니다. 그냥 이 친이 없어도 친조모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냥 예, 조부, 조모를 불러도 이제 친을 나타내는, 아버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외자를 붙여야 되게끔 이제 우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외조부, 외할머니는 외조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을 가리키는 말들도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 오빠. 형, 오빠는 이 글자로, 형, 오빠는 이 글자로 나타내는데요. 형, 오빠. 예, 이렇게 나타냅니다. 형, 오빠, 형. 이게 남자 형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겠다. 자, 언니, 누나는 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 동생은 쟤라고 하고요. 여자 동생은 또 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성별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자든 남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른 형제의 성별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신의 형제 중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는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나이가 많으면 두 개 다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으면 이제 형이라고 하고 남자 중에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는 자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 형제는 쟤라고 하고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 형제는 매라고 무조건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쉽죠? 자, 아들과 손자를 볼 텐데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버지겠죠. 아버지 때가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볼 때는 얘들이 자식이다. 나왔죠. 그래서 자식자, 아이 자자를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 자자라고 이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어원을 찾아보면, 이거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글자였다고 해요. 이게 아들을 뜻하는 글자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남아서 선호사상에서 나온 이제 우리나라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남자든 여자아이든 일단 자식을 뜻하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들이 낳은 우리들을 이제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본다? 손자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자입니다. 손. 예, 이거는 뭐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손자, 손녀를 다 손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자, 남편과 아내를 가리킬 때 여러분 우리 부부라는 말을 잘 쓰죠. 앞에 부부라는 말에서 앞에 부자는 남편 부자라고 하고요. 뒤에 부자는 아내 부자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남자 위주의 그런 이제 사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내 부자를 먼저 붙여서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내 부자가 먼저 오고 남편 부자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니다. 아내를 뜻하는 글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 첫자입니다. 처가 아내의 집안을 처가라고도 하죠. 처갓집이라고도 하죠. 자, 가족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가족입니다. 가족. 예. 가족의 가자는 집 가자고요. 족은 결의 족자인데요.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족이라는 말은 이제 피를 같은 성씨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 중에 이 집이라는 작은 범위, 집이라는 작은 범위 내에서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을 이제 좁혀서 부르는 거를 이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결례라고 풀이를 한다면 예. 수식자임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8글자 가제는 이 8글자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의 모양, 뜻과 소리를 작성하시고 한자어의 풀이도 작성하시고 한자어의 짜임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